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변변한 마케팅 캠페인 한번 하지 못했지만 소수의 시계 매니아 분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직접 리뷰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던 적도 있었고요. 저희 채널의 노생활 씨도 이 브랜드의 시계를 소장하고 있고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 시계입니다.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시계를 손목위에 올리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껴보시고 싶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오늘의 주인공, 스위스의 세넬레지에서 온 모리스 라크로아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들은 오는 4월 18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프로그램 워치 인사이드에서도 특집으로 다뤄집니다. 할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특집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모리스 라크로아의 CEO 스테판 바저님을 만났습니다. 시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모리스 라크로아가 어떤 브랜드인지 잠시 CEO님의 육성으로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aurice Lacroix is as you know, has been founded in 1975. So we're now 47, 48 years in the making. We have no history, but we have a lot of activities and we built our future actually. What's interesting with Maurice Lacroix, it's a watch known for its craftsmanship, its iconic design, it has innovative skills, and this is what we try to do. We also communicate, and since we have launched the Icon in 2016, our core target is really younger generations. 역사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품질이나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말씀인데요. 아마 모리스 라크로아의 유저분들이라면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두 개의 라인업이 있다면 아이콘과 마스터피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각의 라인업을 대표하는 시계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은 미드레인지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 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컬렉션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인기가 높은 라인업입니다. 작금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유행에 편승하는 모델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CEO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브랜드의 칼립소라는 시계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Well, Icon, you know, when we designed it, first of all, what's behind the Icon? We had a collection called Calypso. It was from the 90s, and some of those watches we sold more than 100,000 per year, and it was the most successful collection we have. You know, that was in the 90s, and the more we went forward in 2014, we were really looking into commercial products in our portfolio because everybody knew Masterpiece, but Masterpiece was priced very high, and what we need to operate is at price range 1,000 to 3,000. So we were really looking in our portfolio, what can we do? And Icon was the answer because a lot of people told us, you know, Calypso, you had so much success in the past. Why don't you refresh it? So we did refresh it. We worked on a lot of design studies. And also we didn't want to call it Calypso because, you know, when we look at our portfolio, a brand in the middle called Calypso in 2016, it would be a bit awkward. And we said, okay, you know, when you open the watch catalog or you go on the website, the people have to understand this is the signature watch. This is the icon of Maurice Lacroix, and this is why we called it Icon. 그렇게 아이콘은 현재 모리스 라크로아의 매출에서 3분의 2가량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작년에 출시된 비교적 따끈따끈한 39mm의 스켈레톤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콘 스켈레톤은 매니팩처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43mm 이상의 큰 사이즈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커스텀이긴 해도 범용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가격대를 꽤 낮추고 사이즈도 40mm 이하로 내놔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습니다. 게다가 스켈레톤 다이얼의 디자인이 과하게 복잡하거나 가독성을 방해하는 느낌 없이 상당히 정교하고 균형감 있게 나와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네이버 스토어에 구매자 리뷰가 쌓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8일에 워치인사이드 할인이 적용되어도 가격이 400만원대 초반 정도라서 기존의 아이콘 모델보다는 다소 가격이 있는 고급
고급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도 워치 인사이드 방송 중에는 아마 한국에서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겁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라이브 때 특히 가격적인 장점이 있는 또 다른 아이콘 모델로는 43mm 벤처러 GMT 모델도 있습니다. 18일 방송 때 100만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할인이 되니까요. 43mm라는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퀄리티나 기능 대비 가격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또 소개해드릴 마스터피스라는 라인업은 모리스 라크로와의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계들입니다. 쿼츠 위기 때 생산됐던 유니타스나 에타의 역사적인 기계식 무브먼트를 사들여서 수준 높은 피니시와 함께 선보였던 라인업이 시초가 됐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매니팩처 무브먼트 라인업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다룰 레트로그레이드 문페이즈 모델은 완전한 매니팩처 무브먼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셀리타의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쓰면서 그 위에 있는 컴플리케이션 모듈만 인하우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하우스의 향기가 들어간 시계이다 보니까 출발 가격 자체가 700만원대로 꽤 높습니다. 그래도 워치 인사이드 방송 중에는 400만원대까지 할인이 되니까요. 모리스 라크로와의 기술력을 좀 더 깊이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솔깃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는 연속적으로 바늘이 회전하는 일반적인 원형의 카운터랑 달리 반원 내지 부채꼴 모양의 카운터를 갖고 있는데요. 바늘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다가 끝에 다다르면 재빠르게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멋진 정보 표시 방식입니다. 원래는 회중식의 무브먼트인 유니타스 위에다가 이런 모듈을 더해서 90년대부터 활용해온 모리스 라크로와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은 셀리타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유니타스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도 사이즈도 손목에 차는 회중시계 같은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계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약간 크다고 느껴져서 진입장벽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계는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콘 스켈레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랑 스펙만 봐도 아이콘이 왜 잘 되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직경이 39mm에 위아래 길이는 45mm로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을 거고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에 200m라는 다이버 시계 수준의 방수 성능을 보여주는데도 두께가 10.8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4mm에서 19mm로 좁아지는데요. 전부 스틸로 되어 있는 시계지만은 제 17cm 손목 둘레에 맞게 조절했을 때 무게도 147.9g으로 꽤 선방을 합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피니시는 가격 대비 좋다 정도로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어지간한 고가 브랜드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베젤은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잘 폴리시된 6개의 집게 내지 탭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가장자리도 잘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시계가 아주 분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가장자리 빗면이 들어가 있고 이 빗면에도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와 폴리시의 대비를 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니시 간의 경계도 상당히 분명하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각진 구간이 많이 있어서 만져보면 날카로울 것 같은데 날카로운 구간도 전혀 없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고 하나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중으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에는 시계 유리 역할을 하는 푸른색의 무반사 처리가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스켈레톤화된 무브먼트와 시분침 및 인덱스 간의 경계를 가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이콘이 스켈레톤으로 시도됐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시오님의 커멘트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keletons has been historically already on the Calypso. We had a skeleton in 1993. You know, when you look in the history of Maurice Lacroix, obviously when we do an icon, which is a refresh of a skeleton in 2018, it was last year. With our history of doing skeletons, it was obvious that we do one too. And this is a beautiful partnership we have with a manufacturing company, Celita. Yeah, absolutely. But it's our design teams who work with their design teams. So it's really our designs, and this movement is unique to us. You cannot get it on other watch brands. So it has a bit of manufacturer element in it. Right? Absolutely. Yeah. And if you look at the design of the bridges and this kind of circular effect, you will find the same ones on the icon skeleton. So it's got the same signature. Even more approachable. So. Yes, you're around now you're at around
3,400 Swiss francs. 요컨대 셀리타가 파는 아무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갖다 넣은 게 아니라 매뉴팩처 무브먼트와 유사하게 모리스 라크로와 측에서 자체적으로 브릿지 디자인을 하고 나서 셀리타 측에 생산 의뢰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왜 이 시계가 매뉴팩처 버전의 아이콘 스켈레톤과 닮아 보였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범용 무브먼트임에도 가격이 그렇게 막 저렴하지 않게 된 건 또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아이콘 스켈레톤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의 브릿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깥쪽은 아치형 내지 원형의 브러쉬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낮은 안쪽에는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어서 피니시 자체도 좀 고가의 스켈레톤 시계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켈레톤 시계가 놓치기 쉬운 가독성을 챙기려는 노력도 가상한 부분인데요. 브릿지는 약간 엔트러사이트 계열의 어두운 색깔로 뽑아놓고 시분 초침이나 아워 인덱스는 다 로듐 코팅을 해서 밝은 색으로 만들어놔서 시간 읽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적용 면적이 넓을 수가 없는 상당히 형태상 좁은 인덱스와 시분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광도료의 등급을 X1으로 제일 높은 걸 써서 야광도 좀 쓸만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모리스 라크로아는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도 참 성의가 있습니다. 크라운은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결합되어 있는데 베젤의 형태와의 일관성이 좋습니다. 크라운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고스트 포지션은 없고 수동 감기와 시간 조정 2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뒷면도 스켈레톤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무브먼트가 있어서 배럴의 메인 스프링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브레이슬릿은 5개의 링크로 한 줄이 이루어져 있는데 링크 자체의 두께는 얇은 편입니다만은 다른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에 비해서는 브레이슬릿의 좌우 유격이 없어서 흐물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퀵 릴리즈 레버를 장착한 브레이슬릿이라서 시계주 교체를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이지 않은 러그의 형태라서 모리스 라크로아에서 판매하는 시계줄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핀 앤 칼라 방식으로 길이 조정을 해야 하고요. 다이버 시계 미세 조정은 없지만은 반칸짜리 링크가 있어서 손목에 맞는 핏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클래스프는 버터플라이 형태인데 또 클래스프 안에는 페를라주 장식을 해놓고 밖에는 모리스 라크로아 로고 각인을 해놔서 다시 한번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좋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퀄리티로는 이 시계를 비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브릿지를 디자인한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하기 위해서 범용 무브먼트임에도 일반적인 아이콘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겠다 싶으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긴 합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 정도 외모를 얻은 것 치고는 조금밖에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가격이 있는데도 나오자마자 잘 팔렸는지는 저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모델이죠. 마스터피스 레트로그레이드 문페이즈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스 직경은 43mm이지만은 러그는 극단적으로 짧아서 러그 트러그의 길이는 49.3mm입니다. 유리가 돔형이어서 두께는 14mm로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러그의 폭은 통상적이지 않은 21mm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으려면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버클 사이즈는 18mm이고 총 무게는 108.6g입니다. 러그가 짧으니 위아래로 넘쳐서 못 찰 시계는 아닌데 두께가 있는 편이고 베젤은 또 얇아서 사이즈에 비해서 작아 보인다고 표현할 시계는 아닙니다. 정통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는 아니고 컴플리케이션을 감상하기 위해서 크게 만든 시계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회중 시계에 가죽끈을 달아놓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다이얼이 정말 커 보여서 레트로 그레이드나 문페이지가 시원하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려고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사는 거기도 하잖아요.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가면 오히려 이런 사이즈의 시계가 많아지는데 모리스 라크로아가 이 사이즈를 시도하는 게 용감하다면 용감하다고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옆에서 보면 특이하게도 폴리시된 베젤 밑에 홈이 있는 게 베젤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같은 디자인이 케이스백에도 반복이 됩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케이스의 측면부는 부드럽게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짧아서 다소 뚱뚱한 느낌마저 주는 러그는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또 폴리시된 라인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또 한번 챙겼습니다. 이 시계의 크라운은 문자 그대로 정말 왕관같이 생겼습니다. 사용감도 챙기면서
오래된 회중시계 같은 빈티지스러움도 보여줍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실버 그레이 다이얼과 블루 다이얼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재밌게도 두 다이얼에 들어간 기호세 패턴의 형태와 핸즈의 색상이 다릅니다. 실버 그레이 다이얼의 경우 카운터에는 클루드 파리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워 트랙에는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고 핸즈와 아워 마커의 색상은 블루입니다. 카운터의 날짜 표시와 요일 표시에도 같은 느낌의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에는 마이크로 블라스트 효과를 적용해서 이 브러쉬된 부분과 대비를 줬습니다. 왼쪽의 날짜 프린트 위에는 푸른색의 도트도 적용을 해놔서 은색과 흰색, 푸른색이 여러 질감과 함께 대비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블루 다이얼의 경우에는 카운터에는 동심원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은 또 코트드 제네브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워 트랙에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핸즈와 아워 마커의 색상은 로듐 코팅이 되어 있는 실버입니다. 두 다이얼 다 나름대로 아름답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더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실버 그레이 쪽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을 때 개인의 취향에 맡기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패턴의 깊이감이나 색감의 대비까지 다 실버 그레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꽤 있다 보니까 크라운 하나만으로 세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시간뿐이고요. 날짜나 요일, 문페이지의 위상 같은 걸 고치려면 푸셔를 활용해야 됩니다. 날짜나 요일, 문페이지의 위상을 고치기 전에 반드시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의 위험 시간대를 피해서 세팅을 하셔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푸셔들 중에서 위에 있는 것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1부터 30까지는 그저 그런 날짜 컴플리케이션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31일 다음에는 다시 1로 재빠르게 돌아가는 레트로그레이드가 참 멋집니다. 아래에 있는 푸셔는 문페이지를 조정하는데요. 문페이지 위에 스몰 세컨드가 돌아가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푸셔는 요일을 변경합니다. 카운터의 침이 길고 요일이 7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레트로그레이드를 채택하는 맛이 있는 거겠죠. 뒷면을 돌리면은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인데 뭔가 매니팩처 무브먼트다운 맛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모듈은 뒤에서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로터와 브릿지가 모리스 라크로아식으로 장식되어 있는 셀리타의 SW200-1 무브먼트입니다. 스트랩은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이 됐고 두툼하게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리스 라크로아의 이니셜도 아래에 넣었고요. 그리고 꽤 커다란 디버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쉽게 탈착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매니팩처 모듈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시다면은 이 마스터피스 레트로그레이드 문페이지 모델은 그 로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등장한 시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모리스 라크로아가 그동안 한국에서 꽤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케팅 캠페인을 몇 년간 펼치지 못해왔는데 이번 워치 인사이드와 생활인의 시계 특집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